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딱 석 달 동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그리고 전국의 항구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무려 476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잠정 집계가 정확히 475만 9,471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관광객이 좀 늘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휴가를 자기 인생에서 며칠뿐인 소중한 시간을 굳이 한국에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476만 번 반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1분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무려 1,850만 명을 넘겼고 어떤 집계로는 1,894만 명까지 잡힙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에 1,750만 명마저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6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드디어 방한 외국인 2천만 명 시대가 열릴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걸까요? 오늘은 이 사상 초유의 사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의 어느 아침, 서울 강남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커플, 미국에서 온 대학생 무리, 대만에서 온 가족. 이들은 서로 말도 안 통하지만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뭔가에 홀린 듯한 신기해하는 얼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봤거나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이 다녀간 곳이거나 드라마에 나온 배경이었거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결정적 이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있던 한국을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여행 플랫폼 놀월드가 자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93%가 K 컨텐츠를 계기로 한국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넘는 거죠. K-팝, 드라마, 영화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젠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예능 프로그램, 먹방, 뷰티와 패션, 심지어 웹툰까지.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의 컨텐츠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진짜 몸으로 확인하러 비행기를 탑니다. 지난 5년간 이 플랫폼 하나에서만 166만 명의 외국인이 K 컨텐츠를 소비했고 거래액은 매년 평균 133%씩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2번 이상 다시 구매한 사람이 2021년보다 8배가 늘었고 5번 이상 구매한 사람은 무려 27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을 한번 맛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찾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볼거리 좋은 나라는 많아요.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유럽 어디를 가도 예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은 사람을 반복해서 끌어당길까요? 저는 그 답이 컨텐츠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유난히 가깝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드라마 속 그 포장마차, 뮤직비디오 속 그 골목, 아이돌이 갔다는 그 식당, 이 모든 게 실제로 가면 진짜 그 자리에 있어요. 판타지가 현실로 만져지는 경험, 그게 사람 마음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의 힘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외국인 먹방 콘텐츠를 검색해보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스페인에서 온 청년들이 춘천 닭갈비를 한 입 먹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영상,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새벽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이건 반칙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 프랑스인이 편의점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말아먹으며 감격하는 모습,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백만, 수천만을 우습게 넘어갑니다. 한 방송에서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서울의 밤거리를 돌며 야식 문화를 소개하는데 이들이 떡볶이와 순대, 곱창과 삼겹살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야말로 압권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먹는 문화 그 자체예요. 여럿이 둘러앉아 한 불판에 고기를 굽고 서로 상추에 쌈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그 풍경.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함께 먹는 문화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두고 이민을 결심하게 만드는 맛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처음엔 맵고 낯설어서 망설이다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K 컨텐츠 열풍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노래와 드라마는 눈과 귀를 사로잡지만 음식은 몸으로 파고들어 기억이 되거든요. 혀에 새겨진 기억만큼 오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으로 비행기표를 사지는 않죠. 마음이 아무리 끌려도 지갑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오는 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지난 몇 년 사이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때 12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갈 때 지갑이 얇아지는 아픈 이야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같은 100달러를 들고 왔을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걸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계산해보면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외국인은 똑같은 한국 상품을 대략 20% 싸게 사는 셈이 됩니다. 화장품이든 옷이든 밥이든 다 20%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순간 가성비 여행지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특히 이 강달러의 힘을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실업률이 오르는 와중에도 방한 미국인은 오히려 늘어서 2019년 104만 명이던 것이 2026년엔 166만 명까지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60%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여기서 화자로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원화 약세가 분명 부담스러운 소식인데 관광이라는 창으로만 보면 그게 정반대의 축복처럼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현상이 누구에게는 짐이 되고 누구에게는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다는 감각이 가장 극적으로 작동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상하셨을까요? 바로 의료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관광이 아니라 아예 몸을 고치고 예뻐지러 오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무려 20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불과 2023년에 61만 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2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진료과가 어디일까요? 압도적 1위가 피부과입니다. 전체의 60%가 넘어요. 그 다음이 성형외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이 관광지 구경만이 아니라 피부 시술을 받고 성형을 하고 치과 치료를 받고 가는 거예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K-뷰티 열풍으로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다,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진 데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최고 수준인데 환율 덕분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받으면 몇 배는 비싼 시술을 한국에 여행 겸 와서 받으면 돈도 아끼고 여행도 하는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전엔 관광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몸에 한국을 새기고 갑니다. 한국에서 관리받은 피부, 한국에서 한 시술, 그건 사진보다 훨씬 오래 남는 몸에 각인된 한국의 경험인 거죠. 자, 이쯤에서 썸네일이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꺼내볼게요. 왜 밤에도 사람이 많죠? 이건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놀라는 건 낮의 궁궐이나 한강이 아니에요. 정작 이들을 홀리는 건 한국의 밤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긴데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죠. 밤 11시, 12시가 넘어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켜고 있고 식당은 여전히 손님으로 북적이고 지하철과 버스는 사람을 실어 나릅니다. 노래방, 찜질방, 24시간 카페, 새벽까지 이어지는 포장마차. 서울의 밤은 낮만큼, 아니 낮보다 더 살아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저녁 8시만 되면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가 텅 비어버립니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도시도 많고요.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서울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충격이자 해방입니다.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매력인 거예요. 여기에 야경까지 더해집니다. N서울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불빛의 바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반포 한강공원의 달빛 무지개 분수. 외국인들은 이 풍경 앞에서 감탄만 나온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방한 관광객의 야간 관광과 체류형 여행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어요. 예전처럼 낮에 궁궐 몇 개 찍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머물면서 한국의 밤과 일상까지 깊이 파고드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밤의 매력이 사실은 훨씬 근본적인 어떤 것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바로 안전이에요. 서울에서 밤늦게 여성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고 식당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손대지 않죠. 우리에겐 너무 당연해서 인식조차 못하는 이 안전이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선 긴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게 원래 낯선 곳에서의 긴장을 동반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까지 더해집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깨끗하고 앱으로 실시간 위치까지 다 확인되죠. 밤늦게까지 다니고 요금도 저렴하고요. 이런 인프라 위에서 비로소 그 살아있는 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 진짜 반하는 순간은 명소를 구경할 때가 아니라 그곳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워질 때거든요.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먹는 그 순간, 밤거리를 아무 걱정 없이 걷는 그 순간,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삶 자체에 빠지는 겁니다. 썸네일 속 그 외국인이 평생 한국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냉정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가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매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외부 상황이 만들어준 뜻밖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과 얽힌 문제입니다. 원래 아시아 여행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일본이었어요. 엔화가 워낙 싸진 데다 관광 인프라도 촘촘해서 많은 외국인이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상황이 급변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긴장, 이른바 한일령이라 불리는 갈등이 터진 거예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 여행 자제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본을 찾던 중국인 관광객이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기엔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60% 넘게 줄었고 방일 중국인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수가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이 1071만 명을 기록했는데 그중 중국인이 무려 36% 넘게 폭증했어요. 6월 한 달에만 중국인 관광객이 64만 명 넘게 들어온 시기도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갈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온 명백한 반사이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반사이익을 실제 방문으로 바꿔준 결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문턱 낮추기, 즉 비자 정책이에요. 원래 중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려서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걸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여러 나라 국민이 한국에 올 때 미리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 이른바 KETA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 기간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행이라는 건 마음이 동해도 절차가 번거로우면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비자 신청서 쓰고 서류 준비하고 며칠씩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귀찮다, 그냥 다른 데 가자 하고 마음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 문턱을 확 낮춰준 거예요. 마음은 K 컨텐츠가 끌어당기고 지갑은 환율이 열어주고 문은 정책이 활짝 열어준 셈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폭발적인 숫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관광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여러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산업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매력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감성과 경제와 제도가 한 방향으로 정렬돼야 비로소 사람이 움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조금 냉정한 시선을 보태고 싶습니다. 반사이익이라는 단어에는 숨은 함정이 있어요. 남의 사정 덕분에 얻은 이익은 남의 사정이 바뀌는 순간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지금 한국으로 오던 그 발길은 언제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뼈아픈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방문율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은 2025년 기준으로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기에는 5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22년 기준으로 재방문율이 77%를 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확실히 낮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관광업 종사자들의 단기적인 태도예요. 어차피 한 번 오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첫인상에 반해서 왔다가 정 떨어져서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손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476만 명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오게 만들 것인가 라는 훨씬 어려운 숙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숫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수지예요. 관광수지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에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을 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외국인이 몰려오는데도 한국의 관광수지는 오랫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2019년에 약 85억 달러였던 관광수지 적자가 매년 불어나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넘는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보다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2025년 관광 수입 자체는 크게 늘어서 총 관광 수입이 200억 달러를 넘고 어떤 통계에서는 관광 수입이 29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특정 기간에는 11년 연속 적자이던 관광 수지가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한 사람이 한국에서 쓰는 돈, 즉 1인당 지출액은 약 1231달러, 우리 돈 181만 원 정도인데 이게 예전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훨씬 많이 오는데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은 정체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많이 쓰게 하는 것과 깊이 만족시키는 것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호니까요. 그럼 지금 한국을 찾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고 있을까요? 국적별로 들여다보면 지금의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전히 1위는 중국이에요. 2025년 방한객 1위 국가는 중국으로 500만 명이 넘거나 집계에 따라 548만 명에 이릅니다. 그 뒤를 일본이 잇고 있는데 300만에서 365만 명 수준이고요. 세 번째로 무섭게 치고 올라온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19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증가율이 20%를 훌쩍 넘어요. 대만 사람들의 전체 해외여행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7%대에서 2025년엔 9%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만인들에게 한국은 이제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미국이 130만에서 150만 명 사이로 뒤를 잇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소비 규모를 따져보면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람 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실제로 지갑을 크게 여는 건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관광시장은 많이 오는 나라와 많이 쓰는 나라가 미묘하게 다른 꽤 입체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오는 사람들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한 외국인 중에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느 달엔 방한객 202만 명 중 여성이 120만 명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이건 K-팝과 K-드라마, 뷰티 콘텐츠의 주 소비층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들의 발길이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조금씩 지방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을 찾는 비율이 2025년 2분기 31%대에서 34%대로 올라왔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지, 아이돌이 다녀간 맛집, 드라마 배경이 된 소도시로 여행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콘텐츠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콘텐츠에 나온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일종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건강한 신호예요. 서울에만 몰리던 관광객이 전국으로 퍼진다는 건 그 혜택이 지방 소도시의 작은 식당과 게스트하우스,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뜻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처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미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K 콘텐츠와 음식이 만들어낸 강렬한 동경이 씨앗이 됐고 원화 약세라는 경제적 조건이 그 동경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밀어줬으며 잠들지 않는 안전한 밤과 살아있는 일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과 치안이 그들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료 성형이라는 새로운 매력이 더해졌고 무비자와 KTA 면제라는 정부의 문턱 낮추기가 문을 활짝 열어줬으며 이웃나라의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절묘하게 겹치면서 지금의 476만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유명한 곳을 눈으로 보는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원합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세계에 진짜 몸을 담그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 욕구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화면 속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가깝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들으면 그 무대에 서보고 싶고, 드라마를 보면 그 거리를 걷고 싶고, 먹방을 보면 그 음식을 먹고 싶고, K-뷰티를 보면 그 피부를 갖고 싶은 겁니다. 한국은 그 모든 욕망을 한자리에서 채워주는 일종의 거대한 체험관이 된 셈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에 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476만 명, 1850만 명, 2000만 시대. 이 화려한 기록들은 분명 자랑스럽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진짜로 실력을 쌓아서 얻은 목과 이웃나라 사정 덕분에 잠시 굴러들어온 몫이 뒤섞여 있어요. 환율이 다시 오르면,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풀리면, 정책이 바뀌면 지금의 이 흐름은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진짜 관광 강국은 처음 온 손님을 감동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떠난 손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재방문율 56%라는 숫자가 그래서 뼈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는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온 사람들이 여기 또 오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바가지 대신 정직한 가격을 한번 오고 말 손님이 아니라 평생의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말이죠. 그 외국인이 남긴 평생 한국에서 살고 싶어라는 말이 그저 첫눈에 반한 순간의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을 다시 와도 변하지 않는 신뢰가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지금의 이 열기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관광강국의 시작이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